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SEC와의 소송이 약 2년 반이 지났는데 올해는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기를 희망한다. 리플 XRP는 국경 간 결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지 증권이 아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리플을 증권으로 등록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SEC의 행위는 짐수레를 말 앞에 놓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이 소송은 단순히 리플과 SEC의 싸움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SEC의 공격, 그리고 이를 방어하려는 플레이어들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CEO의 이런 발언이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맥락의 발언을 여러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을 했었고, 사실상 3월이 시작이 되면서 약식 판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 하에 리플의 입장을 CEO로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보다 오늘 기사 중에서 리플 법률 고문의 발언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 기사에 의하면 리플의 최고 법률 고문 알데루티 스튜어트가 블록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미국은 규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말라, 규칙이 명확한 관할로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국을 떠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현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초에 미국을 떠나서 규제와 규칙이 명확한 나라로 가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은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재 암호화폐 업계가 미국에서 플레이하는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는 만약 회사가 SEC로부터 소환장이나 웰스 노티스, 집행 조치를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SEC 사례가 결정되었다고 가정하고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이 사람들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SEC가 통보를 했다는 것은 어떤 법적 판단 이전에 이미 게리 겐슬러는 본인 판단이 전부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 보면 특히 구독자분들께서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 법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을 악이용하거나 혹은 법적인 테두리를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혹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힘의 논리로서 이기려고 함으로써 받은 쓰라린 상처를 경험하셨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쁜 행태를 다스려야 할 규제기관이 오히려 더 나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을 다하라고 준 직책을 악이용하는 애초의 악질이거나 혹은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앉힌 잘못이거나 혹은 더 큰 권력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뒤를 봐주고 있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기관이나 규제기관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때는 사기업과는 훨씬 더 그 사람의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살아온 과정을 훨씬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리 겐슬러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는 리플과 XRP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사는 리플의 편을 들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판사는 SEC 편을 들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판사는 리플과 SEC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데루티는 리플과 SEC 소송은 사기나 시장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두 번째, 리플이 SEC에 패소하게 되면 리플은 항소할 것이고 대법원까지 가야만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즉 이 소송이 사기나 시장 조작이냐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미국의 법적인 규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케이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패소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데루트는 현재와 그리고 만약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말했던 그 사건 사이에는 또 다른 만약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궁극적인 승자는 리플이 될 것이고 리플이 승리하게 되면 미국에서 놀라운 비즈니스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알데루티는 이 소송의 큰 그림 중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여정을 우리에게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가 이야기했듯이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기 전에 또 다른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 가는 게 무조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조건부 합의가 될 수도 있고 당사자들도 SEC가 어떤 패를 보여줘야 그때 가서 알만한 일들이 있을 그런 케이스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해당 기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리플이 지금 대법원까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리플이 지금 SEC에게 이 소송은 다른 암호화폐 회사와 달리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쉽사리 끝나지 않을 거니 합의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강한 포지셔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SEC가 바이낸스의 보유자 자산 매입을 강력히 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파산법원 판사가 SEC 변호사에 대해서 당신의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이상한 이의 제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SEC 행보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반대가 일종의 은폐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판사라고 해서 다 깨끗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다른 기관보다 독립되어서 법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판사 입장에서 뭔가 은폐로 느껴진다는 것은 SEC에 대한 큰 타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도 네번 판사가 SEC에게 위선적이라고 한 만큼 그리고 해당 파산법원 판사가 은폐라는 표현까지 쓴 만큼 SEC가 미국 시민의 세금을 SEC 변호사들에게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투자자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최근 발표된 투자자문사의 적격 자산 수탁 사업자 강화 규정을 기준으로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탁 사업자로서 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법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회사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 전에 그러면 SEC 게리 겐슬러는 규제기관의 수장으로서 적합할까라는 평가도 의회가 하루빨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의 고위 임원에 의하면 2025년까지 향후 2년 이내에 글로벌 대학의 50%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웹3를 채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PC가 상용화되고 나서 과거에 많은 컴퓨터 학원이나 자격증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만간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웹3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수업과 더 나아가서 이 수업을 돈벌이로 삼는 업체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